김은주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섰다. 도마 위에서 배추김치를 썰고 미역을 불리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 지호가 결혼한 지 석 달,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신혼집에 갖다 주곤 했다. 며느리 민서가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도 은주는 고집스럽게 반찬통을 챙겼다.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오후 2시 은주는 김치통과 미역국 용기를 가방에 담아 아파트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이 세상 무엇보다 기뻤다. 지호는 착한 아이였다. 대학 시절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벌었고 취직 후엔 매달 용돈을 보내왔다. 그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을 때 은주는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서는 첫인상부터 좋았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무엇보다 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하던 그날 은주는 이 며느리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신혼집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핸드백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다. 웃음소리였다.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하면 들켜요. 조심해요. 그 말투엔 장난기 어린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미소 지으려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 순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 마, 아무도 몰라.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농담을 주고받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그 친밀함이 은주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이 시간 지호는 회사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인가? 은주는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순간 망설여졌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벨을 눌렀다. 띵동. 안에서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뭔가를 치우는 듯한 기척, 그리고 숨을 고르는 듯한 짧은 침묵. 문이 열렸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민서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억지로 웃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마엔 얇은 땀이 맺혀 있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은주는 민서의 어깨 너머로 거실을 훑어봤다. 그 순간 복도 끝 침실 쪽에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쳤다. 재빠르게 몸을 숨기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왔어. 은주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민서는 황급히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아, 감사해요, 어머님.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죄송한데 다음에 뵐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관을 넘어 집안을 슬쩍 들여다봤다. 거실 공기가 달랐다. 낯선 남성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지호는 향수를 쓰지 않는다. 식탁 위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깨끗했다. 소파 쿠션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티슈 몇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급하게 정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럼 들어가 봐. 몸조리 잘하고. 은주는 일부러 밝게 말했다. 민서는 안도한 듯 문을 닫았다.
하지만 문이 닫히기 직전 은주는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봤다. 침실 문틈으로 누군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남자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려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다. 내가 뭘 본 거지?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그 장면이 재생됐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 민서의 당황한 표정, 커피잔 2개, 그리고 그림자.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입맛이 없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민서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집 수리하러 온 사람일 수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숨었을까? 왜 민서는 그렇게 당황했을까?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그림자가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새벽 3시 그녀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부엌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정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상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언니,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신혼집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은주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오해라면? 만약 아들의 가정을 내가 의심으로 무너뜨린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은주는 매일 밤 기도했다. 제발 내 착각이길. 제발 우리 아들이 행복하길. 그러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반찬 한 통을 전하러 간 그날, 문 앞에서 들었던 웃음소리가 은주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평소처럼 생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민서의 창백한 얼굴, 그림자처럼 스쳐간 남자, 그리고 그 웃음소리.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를 믿어야지.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은주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아, 요즘 집에서 일 잘 돼? 지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네, 엄마 민서랑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괜찮은 거야. 내가 괜히 걱정한 거야. 며칠 후 은주는 다시 반찬을 준비했다. 이번엔 갈치조림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반찬통을 싸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또 가야 하나? 혹시 또 이상한 걸 보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며느리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게 시어머니의 도리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오후 3시
은주는 다시 신혼집 앞에 섰다.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안심이 되어 벨을 눌렀다. 잠시 후 민서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이번엔 표정이 한결 밝았다. 은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들어가도 될까? 민서는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다. 네, 들어오세요. 은주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그 냄새를 맡았다. 남성 향수 냄새였다. 지난번보다는 약했지만 분명히 있었다. 은주는 슬쩍 민서를 쳐다봤다. 민서는 서둘러 반찬통을 받아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서자 은주의 눈이 식탁 위에 멈췄다. 커피잔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방금 사용한 듯 아직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반쯤 비어 있었다. 은주는 가만히 그 잔들을 바라봤다. 민서가 황급히 다가와 잔들을 치우며 말했다. 아, 방금 택배 기사님이 오셔서 커피 한 잔 대접했어요. 요즘 택배가 너무 많아서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택배 기사에게 커피를, 그것도 거실 식탁에 앉아서? 보통은 현관에서 물건만 받지 않나? 하지만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물었다. 요즘 많이 바쁘니? 민서는 싱크대에서 잔을 씻으며 대답했다. 네, 회사 일이 좀 많아졌어요. 민서는 커피를 내와 은주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은 잠시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은주는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다. 대화 중간중간 민서의 시선이 핸드폰으로 향했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민서는 재빨리 확인하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 했다. 지호는 요즘 어때? 은주가 물었다. 민서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다시 웃었다. 잘 지내요. 요즘 야근이 많아서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해. 민서는 네, 그럴게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은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그럼 나갈게. 반찬 잘 먹고. 민서는 현관까지 배웅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은주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민서는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지만 그 얼굴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택배 기사에게 커피를, 2개의 커피잔, 그리고 또다시 맡은 그 향수 냄새,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았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지호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화면을 껐다. 아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의심과 자책 사이에서 은주는 괴로워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새벽 2시 은주는 일어나 물을 마셨다.
부엌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이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발 내 착각이기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은주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날의 장면들을 떠올렸다. 낯선 향수 냄새, 두 개의 커피잔, 민서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은주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다. 아직 그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은주는 두려웠다. 그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 아들의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다. 은주는 매일 밤 기도했다. 하지만 불안은 기도로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2주가 지났다. 은주는 애써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다. 시장에 가고 청소를 하고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다. 혹시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은주는 매일 이 질문 앞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다. 은주가 문을 열자 지호가 서 있었다. 엄마. 아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은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은주는 재빨리 아들을 안으로 들였다. 지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은주는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아들 앞에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민서가 요즘 이상해요. 그 말에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자꾸 늦게 들어와요. 예전엔 6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8시, 9시에 들어와요. 회식이 많다고 하는데 매일같이 회식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은주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지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아요. 예전엔 그냥 식탁 위에 놨는데 요즘은 화면이 안 보이게 뒤집어 놓거나 아예 들고 다녀요. 제가 가까이 가면 재빨리 화면을 잠가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요.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어제는 제가 민서 핸드폰을 잠깐 봤어요. 문자 알림이 떠 있었는데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 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민서가 발끈했어요. 회사 동료라고 왜 자꾸 의심하냐고 화를 냈어요. 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저 요즘 미칠 것 같아요. 밤에 민서가 자는 걸 보면서도 의심하게 돼요. 핸드폰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누구랑 연락하는 걸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민서를 너무 의심하는 걸까요?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본 것을 말해야 할까? 2개의 커피잔, 낯선 남자의 그림자, 향수 냄새. 하지만 그것도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다. 혹시 아들에게 말했다가 괜한 오해로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지면 어쩌나? 은주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아들아, 혹시 민서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호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민서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 제 눈을 보고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요. 그 눈빛이 거짓일 리 없어요. 은주는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호는 계속 말했다. 그냥 일이 힘든 거예요. 민서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크게 진행되고 있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의심만 하고 있으니 미안해요. 은주는 아들을 꽉 안아줬다. 괜찮아, 아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더욱 커졌다. 아들이 이렇게 민서를 믿고 있는데 만약 그 믿음이 배신당한다면 지호는 얼마나 무너질까? 은주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지호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민서가 장 보러 간다고 했는데 같이 가야 해요. 은주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물었다. 밥은 먹고 가.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민서랑 같이 먹을게요. 문이 닫히고 나자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불안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를 믿으려 애쓰는 모습. 은주는 눈물이 났다.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아들이 다치기 전에,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은주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다. 직접 민서를 만나볼까? 아니면 조용히 지켜볼까? 혹시 사람을 고용해서 민서를 미행시켜야 할까? 하지만 그건 너무 극단적이었다. 은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친구를 만났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물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은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은,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 친구는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누구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신혼집 앞을 지나갔다. 올려다본 1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창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기를. 부디 내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하지만 은주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 믿음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다. 지호가 다녀간 지 사흘이 지났다. 은주는 아들의 불안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다. 직접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고 봐야 할까?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다.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다. 목요일 오후 은주는 용기를 내어 집을 나섰다. 민서의 회사를 가보기로 했다. 주소는 예전에 지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다.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다. 혹시 민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 그냥 우연히 근처에 왔다고 할까? 오후 5시 반 은주는 빌딩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건물 입구가 보이는 곳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6시라고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손에 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빌딩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은주는 긴장한 채 한 명 한 명을 살폈다. 민서가 보일까? 아니면 오늘은 야근을 하는 걸까? 1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서였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민서 옆에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가 무언가를 말하자 남자가 크게 웃었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혹시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그냥 같이 퇴근하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순간 은주의 눈이 커졌다. 남자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민서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다. 은주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을 놓고 카페를 나와 뒤를 따라갔다. 멀찍이 떨어져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쫓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두 사람이 멈춰 섰다. 민서가 뭔가를 말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남자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건 단순한 동료 사이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저건 분명히 남자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행복해 보였다. 은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서는 잠시 후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아마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은주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를 찾아 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저 남자는 누구지? 회사 동료라고 하지만 저런 스킨십이 가능한가?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본 걸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다. 어깨에 손을 얹은 것, 머리를 쓰다듬은 것.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될까? 혹시 정말 친한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은주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1시간쯤 벤치에 앉아 있었을까?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집까지 걷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서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행복한 표정. 지호와 함께 있을 때는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은주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지호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껐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들아, 오늘 민서를 봤는데 다른 남자랑 친밀하게 걷더라. 그렇게 말하면 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민서와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깨에 손을 얹는 모습,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그리고 민서의 행복한 미소. 은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싶었다. 우리 아들은?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민서를 위해 열심히 사는 우리 아들은? 새벽 4시 은주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멀리서 새벽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싱크대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멍한 얼굴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청소를 하려다가도 손이 멈췄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오후가 되자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은주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푹 쉬세요. 제가 주말에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은주는 주저앉았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나? 혹시 내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그 친밀한 분위기를 오해라고 할 수 있을까? 은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은주는 다시 그 오피스 빌딩 앞으로 향했다. 혹시 어제가 우연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6시가 되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민서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헤어졌다. 은주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다. 은주는 카페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들에게 말해야 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 밤 은주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주말에 엄마 집에 올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토요일 오후 지호가 은주의 집을 찾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요즘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게 역력했다. 은주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내왔다. 손이 떨렸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아들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아들아, 엄마가.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지호는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민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지호의 표정이 굳었다.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 민서 회사 앞에 갔었어.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간 것이었지만 은주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다. 퇴근하는 민서를 봤는데 남자랑 함께 있더라. 지호는 황급히 말했다. 그건 회사 동료일 거예요.
같이 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은주는 목이 메었다. 그 남자가 민서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를 쓰다듬는 걸 봤어. 민서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 웃으면서.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엄마가 잘못 보신 거예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다음 날도 가봤어. 똑같은 모습을 봤어. 아들아, 저건 단순한 동료 사이가 아니야. 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해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가봐야겠어요. 민서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은주는 아들을 붙잡았다. 진정해, 아들아. 지금 흥분한 상태로 가면 안 돼. 하지만 지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은주는 뒤따라 나갔지만 아들을 막을 수 없었다. 1시간 후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호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아들아? 지호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다. 민서가 인정했어요.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호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집에 갔더니 민서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제가 왜 짐을 싸냐고 물었더니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더 이상 못 속이겠다고. 은주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지호는 계속 말했다. 민서가 말했어요. 회사 선배인 상혁 씨를 사랑하게 됐대요. 처음엔 그냥 의지가 됐는데 점점 마음이 간 거래요. 저한테 미안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은주가 물었다. 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외로웠대요. 제가 늘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잠만 자니까 대화 상대가 필요했대요. 상혁 씨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웃어줬대요. 은주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게 변명이 되니?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외롭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 지호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대요.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게 전부였대요.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물론 지호도 잘못이 있었다. 너무 일에만 매달렸고 신혼인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은주가 물었다. 지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에 은주는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아. 지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서가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붙잡아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있어? 은주가 물었다. 집이요. 민서는 나갔어요. 상혁 씨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지호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은주는 재빨리 말했다. 엄마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를 끊고 은주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호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은주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호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민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랑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은주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거실 곳곳에 민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신발장에는 그녀의 구두가, 소파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쿠션이, 냉장고에는 그녀가 붙여놓은 메모가 있었다. 엄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니까 너무 아파요. 이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요. 지호의 말에 은주는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의 순수한 믿음이, 사랑이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 다음 날 민서가 짐을 가지러 왔다. 은주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은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니? 우리 아들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지호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신혼인데 대화도 없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고. 은주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민서는 짐을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호는 다시 무너졌다. 그날부터 지호는 방에 틀어박혔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은주는 매일 반찬을 싸서 문 앞에 놓았다. 아들아, 밥은 먹어야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혔다. 석 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된 지 2주일이 흘렀다. 지호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은주는 매일 아침 반찬통을 싸서 신혼집 문 앞에 놓고 갔다.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멸치볶음.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정성껏 만들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 가보면 반찬통은 그대로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아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은주는 문을 두드렸다. 아들아, 엄마야. 밥 좀 먹어. 응? 대답이 없었다. 문 좀 열어줘. 엄마가 들어가서 청소라도 해줄게. 여전히 침묵이었다. 은주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서 아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아들아. 은주는 눈물을 삼켰다. 들어가고 싶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주는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저녁마다 은주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항상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은주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혹시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3주째 되던 날 은주는 결국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저희 아들이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혹시 마스터키로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관리소장은 난색을 표했다. 개인 사생활 문제라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은주는 애원했다. 제발요.
아들이 밥도 안 먹고 연락도 안 돼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결국 관리소장이 함께 올라왔다.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소장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은주는 숨이 막혔다. 집안이 엉망이었다. 거실 바닥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다. 쓰레기는 치워지지 않았고 커튼은 모두 쳐져 있어 집 안이 어두웠다. 아들아. 은주는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지호가 누워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참담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다. 눈은 캥하니 꺼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몇 킬로그램은 빠진 것 같았다. 아들아, 정신 차려. 은주는 아들을 흔들었다. 지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켰다. 일어나.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관리소장이 돌아가고 은주는 집 안 청소를 시작했다.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다. 커튼을 걷어 햇빛이 들어오게 했다. 지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주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도 꺼내 놓았다. 아들아, 밥 먹자. 식탁에 밥상을 차렸다. 지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수저를 들지 않았다. 그저 밥그릇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은주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떠서 아들 입에 넣어줬다. 먹어, 아들아. 이러다 죽겠어. 지호는 기계적으로 밥을 씹었다. 맛도 모르는 듯 했다. 몇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 밥맛이 없어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병 걸려. 지호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어떻게 살아요? 민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주는 아들을 꽉 안았다. 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나아져요. 매일 밤 민서 생각만 나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 남자랑 행복할까? 저한테 미안하기라도 할까? 은주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 사람 생각하지 마. 너한테 상처만 준 사람이야. 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저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서는 저를 배신했어요. 이제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아요.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찔렀다. 아들이 상처받았다. 깊고 아프게 상처받았다.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은주는 이를 악물었다. 민서를 그리고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은주는 신혼집에서 지호를 돌봤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지호는 조금씩 회복하는 듯 했다. 밥을 먹기 시작했고 씻기 시작했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죽어 있었다. 웃지도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호가 말했다. 엄마, 회사 그만둘까 봐요. 은주는 깜짝 놀랐다. 왜?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둬? 지호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뭐해요? 민서를 위해 일했는데 민서는 떠났잖아요. 이제 뭘 위해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주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아들아, 일은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민서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어요. 그 말에 은주는 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생각하지 마.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저 너무 외로워요. 민서가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텅 빈 것 같아요.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말걸 사람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은주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안았다. 외롭지 않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지호는 어머니 품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다. 32살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지호의 방에서 잤다. 혹시나 아들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웠다. 밤새 잠을 설치며 아들의 호흡 소리를 들었다. 지호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았다.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새벽에 은주는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실을 지나는데 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결혼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지호와 민서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호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은주는 다가가 아들 옆에 앉았다. 지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사람 마음이 변한 거지. 지호는 앨범을 덮었다. 엄마, 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래요. 이렇게 아픈 거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렸다. 사랑을 거부하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엄마네 집에 와서 지내는 게 어때? 여기 있으면 자꾸 민서 생각날 거야. 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짐을 쌌다. 지호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다. 신혼집을 나서는 순간 지호는 뒤를 돌아봤다. 그 집에는 행복했던 기억도 고통스러운 기억도 모두 남아 있었다. 지호는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안녕, 민서. 행복해.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아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들 곁을 지켜주겠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 은주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질 거야, 아들아. 시간이 걸려도 꼭 괜찮아질 거야. 석 달이 흘렀다. 지호는 은주의 집에서 지냈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은주는 매일 새끼를 챙겨주고 빨래를 해주고 조용히 곁을 지켰다. 두 번째 달부터 지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나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은주와 대화를 나눴다. 세 번째 달에는 회사로 복귀했다. 여전히 웃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살아갈 의지는 되찾은 것 같았다. 어느 화요일 오후 은주는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 근처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민서였다. 은주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민서는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전과 달랐다. 민서의 얼굴은 수척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허름했다. 무엇보다 그 표정이 은주의 눈길을 끌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보였고 슬퍼 보였다. 민서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의 테이블 앞에 섰다. 민서는 은주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는 무표정하게 물었다. 앉아도 되겠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그냥 지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은주는 민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변했다.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혁 씨랑은 잘 지내니? 은주가 물었다. 그 질문에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헤어졌어요. 은주는 눈을 깜빡였다. 언제?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 달 전에요. 민서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상혁 씨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처음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든 걸 버리고 갔어요. 지호 씨를 결혼 생활을 다 버리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상혁 씨는 자기 생활만 했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제가 외롭다고 하면 너무 의존적이다라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혼자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은주는 조용히 들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한 달 전에 제가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랬더니 상혁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냥 좋아서 만난 거지 책임지고 싶지는 않대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에 싸웠어요. 제가 그럼 저는 뭐예요? 저 때문에 이혼까지 했잖아요 라고 했더니 상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이혼하라고 했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서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었다. 저 정말 바보 같아요. 모든 걸 잃었어요. 지호 씨도 가정도 어머님도.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서는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사내 연애가 문제가 돼서 눈치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요. 은주는 복잡한 신경이었다. 민서가 불쌍하기도 했고 동시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지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은주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연락할 자격도 없고요. 지호는 많이 힘들어했어.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고. 나는 그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밤새 잠을 못 잤어. 민서는 얼굴을 들어 은주를 바라봤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은주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회사에 복귀했어. 하지만 예전처럼 웃지를 않아.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됐어. 특히 여자들한테 마음을 닫아버렸어.
너 때문에. 그 말이 민서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 절대 그런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지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일하면서도 주말에 반찬 만들어 주시는 어머님 생각하고 명절 때마다 용돈 보내드리고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은주는 무표정하게 들었다. 민서는 계속 말했다. 상혁 씨랑 있을 때 깨달았어요. 지호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한 거였어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고, 좋은 음식 먹게 하려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외롭다고, 대화가 없다고 불평만 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볼 때마다 후회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의 감정에 휩쓸렸을까? 민서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다. 은주는 민서의 손에서 사진을 가져와 봤다. 사진 속 지호와 민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다. 은주는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끝났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호 씨한테 제 안부 좀 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호는 이제 너를 잊으려고 애쓰고 있어.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 다시 상처받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서야.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은주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용서는 못하겠어. 우리 아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하지만 널 미워하진 않을게. 민서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였다. 내가 지금 힘든 건 내가 선택한 길의 대가야.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해. 은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 잘 살아.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신중하게 행동해. 한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걸 망치지 말고. 민서는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 안고 살 거예요.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니 민서가 다시 자리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민서가 불쌍하긴 했다. 모든 걸 잃고 후회하며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다. 잘못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호가 퇴근해 있었다. 엄마 왔어요? 지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다. 표정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며 대답했다. 응, 장 보고 왔어. 오늘 갈비찜 해줄게. 엄마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지호가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야지. 은주는 부엌에서 재료를 꺼내며 생각했다. 민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아들이 다시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녁을 먹으며 지호가 말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요. 은주는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벌써? 여기 있어도 되는데. 지호는 미소 지었다. 엄마한테 계속 신세 질 순 없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은주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정말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다.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래, 내가 준비됐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못 이겨냈을 거예요.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했다.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상을 되찾았다. 주말마다 은주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가끔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전히 연애는 하지 않았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라고 말하는 아들을 은주는 재촉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봄날 오후 지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거예요. 오실 수 있죠? 은주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뭐 해줄까? 미역국? 잡채? 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토요일 오후 은주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지호의 새 집으로 향했다.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다. 15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주는 설렜다. 아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좋은 일만 있기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걷는데 지호의 집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걸음을 멈췄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민서의 신혼집 앞에서 들었던 그 웃음소리.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설마.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다. 밝고 경쾌했다. 그리고 지호의 웃음소리도 함께 들렸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웃음이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였다. 은주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멈췄다. 제가 나갈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은주는 순간 당황했다. 지호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수진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지호 오빠가 많이 기다렸어요. 은주는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 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지호의 얼굴은 환했다. 1년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다. 눈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은주는 아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울컥했다. 아들아, 언제부터? 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오늘 엄마한테 소개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차를 내왔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은주는 수진을 찬찬히 살폈다. 첫인상이 좋았다. 눈빛이 맑고 솔직해 보였다. 무엇보다 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했다.
수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은주가 물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수진이 대답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수진은 핸드폰에서 학생들 사진을 보여줬다. 은주는 수진의 표정을 봤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졌다. 지호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은주가 물었다. 수진이 지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호가 대답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수진 씨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읽었던 책이라 말을 걸었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귀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지하게 책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지호가 이어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연락처를 교환했고 몇 번 만나다 보니 좋아지더라고요. 은주는 아들의 표정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진심으로. 1년 전에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엄마 밥 먹어요. 지호가 식탁으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샐러드, 그리고 과일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은주가 물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줬어요. 지호 오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밥을 먹으며 은주는 수진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가족 이야기, 취미, 앞으로의 계획.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언니가 하나 있고요. 취미는 책 읽기랑 등산이에요. 앞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나중에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은주는 수진의 대답을 들으며 안심이 됐다. 진실된 사람 같았다. 허세가 없고 꾸밈이 없었다. 무엇보다 지호를 대하는 태도가 좋았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은주는 손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저도 알아요. 지호 오빠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라는 거.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제 연락에 바로 답장 안 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섭섭했는데 이해하게 됐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은주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저는 급하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천천히 지호 오빠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요. 믿음을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은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수진은 밝게 웃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지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저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거실로 돌아오니 지호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호가 말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팀장이 됐어요. 은주는 기뻐하며 물었다. 정말? 축하해. 수진도 박수를 치며 웃었다. 그리고 지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수진 씨랑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은주는 깜짝 놀랐다. 수진도 얼굴이 빨개졌다. 지호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 허락을 먼저 받고 싶었어요.
은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년 전 그 아픔을 생각하니 걱정이 됐다. 혹시 또 다칠까봐. 하지만 지호의 눈을 보니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수진을 보니 믿음이 갔다. 은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좋아. 엄마 허락할게. 행복하렴. 지호와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은주는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아들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다. 다시 믿을 용기를 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은주는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은주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지호가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은주는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수진도 은주에게 깊이 인사했다.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은주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줘. 수진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약속드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은주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1년 전 민서의 신혼집 문 앞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는 배신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오늘 지호의 새 집 문 앞에서 들은 웃음소리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같은 웃음소리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집으로 걸어오는 길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날의 문은 닫혔지만 오늘의 문은 다시 열렸네.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몇 달 후 지호와 수진이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다. 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수진은 지호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은주는 객석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옆에 앉은 친구가 물었다. 왜 울어?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뻐서. 우리 아들이 다시 행복해져서. 결혼식이 끝나고 지호와 수진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일주일 후 돌아와서 은주를 찾았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지호의 얼굴은 빛났다. 1년 전 그 절망에 빠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주는 아들을 꽉 안았다. 그래 정말 다행이야. 수진도 은주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자주 뵈러 올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반찬 많이 해줄게.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주는 작게 미소 지었다. 인생은 참 기구하다. 절망의 순간도 있지만 다시 희망이 찾아온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사랑해. 항상 행복해라. 곧 답장이 왔다. 엄마도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희망처럼.